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용학의 하늘만 걷구나라는 현대시를 이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가시면 이제 주제가 해방 후에 귀향했던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이민, 떠돌이 이제 우리 민족입니다. 이 비참한 삶의 처지와 심정이 잘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광복 후에 이제 만주라든가 연해주 이런 지역을 떠돌다가 이제 광복에 대해서 이제 조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유이민이 아직도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잘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 속에도 보세요. 하늘만 걷구나. 그럼 뭡니까? 이 화자는 전혀 걷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성격은 그래서 사실적이고요. 비극적입니다. 서사적인, 마치 소설 같아요. 그래서 거북내의 가족 이야기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946년에 발표됐으니까 역시 광복 직후죠. 그래서 뭐 박도진의 해라는 작품 있죠. 그 작품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런 시기네요. 그렇죠? 박도진의 해. 그렇죠? 자, 설상 특징에 보시면은 이제 거북내의 내력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비극성을 다룬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북내의 그 삶의 이력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들의 처지와 심정에 대해서 우리 독자들의 공감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거북내는 이제 사분 3대입니다. 3대가 나오는데 이제 고향을 떠났어요. 그래서 만주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희망이 있었죠. 나름대로 고국에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굉장히 비참하고 비극적인 삶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혼자만 고운 하늘과 이제 대비를 통해서 화자의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잘 제시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특징에서는 이제 유사한 식구가 이제 반복되는데요. 1년과 5년이 유사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집도 많은 뭐 배추꼴을 씹으며 이런 식구가요 반복이 되고요. 뭐뭐 한단다, 뭐뭐 하구나와 같은 종결 표현 또는 종결 어미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시적 의미를 강조하는 그러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번째 특징으로서는 유희민의 이 고달픈 삶, 그 처지와 심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고음, 그렇죠? 누추하고 힘겨운 삶이 대비가 되면서, 자, 대비란 말 알아셔야 되고요. 거북내의 삶의 처지를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효과가 있네요. 또 광복 직후에 이제 만주 연해주를 떠돌다가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삶의 터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민들이.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해방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고달프고 소외된 삶의 처지를 잘 그렸고요. 일제시대 때 방랑을 거듭했던 이 유민들의 해방 후에 또다시 소외당하는 당대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화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시적 대상인 거북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 거북이네 가족의 삶에 대한 비애, 연민, 동정, 민중이 처한 비극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고발하는 그런 작품이고요. 이 거북내가 상징하는 건 해방 후 귀향했지만 어때요?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한 유이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한 현실을 살아가는 당시의 민중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서는요, 말하기 방식이 이제 중요한데, 1354연에서는요, 화자가 거북이의 입장에서 말하는 형식이고, 2연만 간접화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북내의 사연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왔단다, 뭐 돌아왔단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시고, 이제 본문 학습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1년을 한번 보실까요? 자, 1년에서 이제 거북내와 대비되며 혼자만 고운 하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집도 많은. 반복이 쓰였죠. 반복이 쓰였고, 강조 효과가 있다는 거고, 독립이 되고 광복이 되고 나서 귀국했는데 유민들이 움집이 그냥 굉장히 우후죽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남대문 턱 운막이라는 거죠. 이게 남대문 주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유이민이고 운막입니다. 그래서 거북내의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운막이라는 것은 땅을 깊게 팔고 그냥 천방만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그 처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선 오구려 혹혹, 굉장히 춥죠. 그러니까 혹혹이라는 거는요, 일제 강점기를 상징하는 거고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추위에 지금 음악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북내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지금 제시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일제 강점기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입김을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이 하늘. 자, 이 하늘의 의미는요, 현실의 혹독함을 부각하는 배경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이기에 혼자만 곱다는 얘기는 하늘이기 때문에
의미고요. 이 하늘이기라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만 곱다라는 거고요. 음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거북내의 서러움, 또 비극적 처지 이걸 강조하는 거고, 이 혼자만 할 때 이 만은 바로 보조사 만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북내에게는 결국 행복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 혹혹이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이후 해방이 됐어도 이 추위에 떠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고운 하늘과 두 손을 오구려 혹혹 입김을 부는 속의 거북내의 모습과 상황이 대비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열악하고 이 혹독한 현실을 이 하늘의 아름다운 모습과 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이연에 가시면요, 만주에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거북내의 집안 내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아주 감각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북내가 있죠. 거북내라는 것은 이제 유의민을 상징하고요. 당시 민중의 고달픈 현실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가족입니다. 그래서 만주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죠. 지명이 나왔다는 건 사실성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 상황을 잘 그려내고 있고요.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 이건 뭐예요? 거북내의 시련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혹독한 현실을 상징하는 거고요. 비극적인 삶의 내력을 의미하는 거고,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에서 태어나고 할아버지는 만주에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만주에서의 어떤 삶의 역사를 지금 잘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상실한 유민의 모습을 잘 제시했고, 그 세월의 흐름을 제시한 거죠. 그 세월이 무심치 않아. 그러니까 광복이 왔으니까 무심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광복인 거죠. 희망과 기다리는 시간, 즉 독립이 왔어요. 그걸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그러니까 유민의 고통을 말하는 거고요. 만주로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네요. 그렇죠? 3년에 보시면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제 기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고향에서의 어떤 소외된 현실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띠팡이라는 건 만주 발음입니다. 중국의 만주 발음이고요. 이거는 장소, 즉 유의민으로 생활하면서 경작했던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실성을 주는 거죠. 이제 실제 그 지명 발음이 나와서 이 땅을 떠날 때, 만주를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대쿠법이죠. 그렇죠?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 지으며 각야 거겨, 이건 이제 한글입니다. 한글을 배운다더니 한글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와 희망, 부푼 꿈을 갖고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한글 공부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왔더니 집도 고향도 없어요. 그러니까 꿈의 좌절, 그렇죠? 체념적인 상황이 왔네요. 그래서 거북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가졌던 이 기대감이 어때요? 현실에 와 보니까 아니죠.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괴리감, 즉 거리감이 생겼다는 거죠. 현실과 꿈의 괴리감, 어긋난 겁니다. 자, 네 번째 한 가보실까요? 거북내의 이 궁핍하고 비참한 현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거북이는 배춧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달디달다는 것은요, 거북이의 천진난만한 모습도 제시되어 있고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미각적인 심상이고요. 그러니까 단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이런 상황 속에서 달달한 표현은 바로 이제 반어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겁니다. 배춧꼬리를 씹으며 꺼무태태한, 자, 거북이의 아버지 고달프고 힘겨웠던 그런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얼굴을 지금 거북이가 지금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춧꼬리를 씹으며, 자, 배춧꼬리를 씹는다는 것은요 반복법이고, 이 배춧꼬리 자체의 의미는요 거북이네의 비참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삶이에요.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할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 또 미래의 고민, 또 당시 민중의 고민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의 그 생각은 어둡고 우울한 그 심리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문의 형식으로 그 어두운 현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오연을 가보실까요? 새해가 오는 가운데 이제 거북내와 대비되겠죠. 그래서 혼자만 고운 하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첫눈이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왔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변함없는 거북내의 고통스러운 삶과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집도 많은 남대문턱 몸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이 하늘이야말로 아마 이 하늘이기 때문에 혼자만 걷구나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1년과 어때요? 이 부분이 수미상관식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운율을 느끼게 해주고 주제를 강조해주고 시적 구조에 형태적 안정감을 줍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일련의 반복과 변주. 그래서 수미상관의 효과 그리고 수미상관의 모습, 형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똑같진 않고 변주됐다는 거예요. 또 광복이 되어도 어때요? 변함없는 이 유의민들의 열악한 이런 고달픈 현실을 잘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운막 속에서도 어때요? 집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 현실에서 어때요? 더욱 비극적인 모습을 해와 하늘과 비교해서 하늘과 대조해서 이 비극성을 강조한다는 거,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시고요. 이용학 시는 항상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유력 후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